안녕하세요. 넥스젠 솔리드캠의 기술지원부입니다. 오늘은 솔리드캠의 2.5D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D 기능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쓰이는 페이스, 융과 포켓, 드릴 이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델링을 불러왔으면 캠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캠은 솔리드캠 신규 밀링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혹은 좌측 상단의 신규 밀링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애드온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도구에 보시면 솔리드캠 경로가 있을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솔리드캠 신규 밀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캠 파트 생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어떤 확장자로 저장을 할 것이냐? 자,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캠 파트 명칭은 캠 파일의 이름이겠죠? 그리고 디렉토리에 캠 파일을 저장할 폴더 경로는 대부분 모델 파일 경로를 사용하시겠죠. 여기 체크 해제가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별도의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고 싶으시면 브라우저를 누르셔서 일반적인 윈도우에서 폴더를 지정해 주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캠파트 생성 방법에 솔리드캠을 파일로 저장 방식이 있고 솔리드웍스 파일 내부 저장 방식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솔리드캠을 파일로 저장을 사용하시면 별도의 PRZ의 확장자를 가진 캠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파일 내부 저장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웍스 모델링 내부에 캠 파일이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자가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솔리드캠 파일로 저장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파트 온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유저께서는 솔리드웍스 파일 내부 저장으로 캠 파트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으면 여기 초록색 체크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델 인식을 해서 원점이랑 소재, 가공할 타겟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CNC 컨트롤러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장비에 맞는 포스트 프로세스를 사용하실 때 각 기기에 맞는 컨트롤러 파일이 있겠죠? 자, 그거를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탠다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점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원점을 선택하시고 면 선택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델의 상면 중심 또는 상면 코너, 자, 화면 코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저희는 모델 박스의 상면 중심으로 선택을 해줄 텐데요.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미리 소재를 모델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타겟, 실제 가공될 제품과 소재 모델링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소재를 클릭을 해주면 모델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가장 상면의 중심이 되는 위치에 좌표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연동면 선택이 있고 면 선택이 있는데 연동면 선택 같은 경우에는 23버전 이후부터 추가된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모델의 변형을 일으켰을 때 모델을 수정하신다거나 했을 때 그 모델에 수정된 데이터가 연동이 되어서 동기화를 하고
동기화 재계산을 했을 때 그 수정된 모델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설정한 좌표 위치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모델에서 이 소재 모델을 10mm 정도 들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수정을 하고 다시 가져와서 동기화를 하면 이 좌표계가 기존에는 모델만 바뀌고 좌표계는 그대로 있을 때 연동면 선택으로 좌표계를 선택하셨을 때는 그 변형된 모델을 따라서 좌표계가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같은 설명을 기반으로 하면 10mm 위에만큼 위로 올라가겠죠. 자, 연동면 선택은 어느 정도 면 선택이나 다른 기능들이 익숙해지면 그때 사용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면 선택으로 좌표계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을 누르고요. 자, 여기 원점 데이터, 공구 시작 높이, 안전 높이, 화면 높이, 종료 높이 등은 기계 원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런 높이들은 기본 디폴트 값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점 관리자라는 창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여기서도 추가 원점을 설정을 해주고 싶으시면 자, 여기 추가를 누르시고 제2, 제3의 좌표계를 생성을 해주실 수 있고요. 혹은 기존에 만들었던 좌표계를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편집 기능으로 들어가셔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소재를 지정을 해줘야 될 텐데요. 자, 소재를 눌러보시면 자, 저희가 이제 외곽 사각 형상을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이 소재를 선택해 보시면 자, 이렇게 초록색 사각 박스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박스에 확장 값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거를 우선 전부 제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애초에 이 소재 자체를 만들어 온 거니까요. 자, 이렇게 소재도 지정을 해줬고요. 자, 확인 누르시고 자, 타겟은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차원에서 타겟을 눌러보시면 지금 저희가 실제 최종적으로 가공해야 될 형상이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됐으면 기본적인 가공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다시 확인.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공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